자, 시작합시다. 직선의 위치라는 게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랑 70%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직선의 위치 관계도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랑 그냥 똑같은 내용입니다.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y는 ax 플러스 b라는 하나의 직선이 있고 y는 cx 플러스 d라는 직선이 있다. 이랬을 때 우리는 a를 기울기, c를 기울기, 그 다음에 b를 y절편, d를 y절편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a랑 c랑 같고 b랑 d랑 같지 않으면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이 다르니까 얘네 둘은 평행한 두 직선인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괜찮나요? 뭐 일단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기울기가 같은 거죠. 괜찮죠? 그 다음에 A랑 C랑 같고 B랑 D랑 같으면 사실은 그냥 같은 식이지. 식 두 개가 같은 거예요. 그죠? 두 개의 식이 같은 식이라면은 사실은 한 개의 식인 거죠. 괜찮습니까? 한 개의 식인데 우리는 마치 다른 것처럼 설명을 하자면 두 개가 일치한다. 이렇게 설명해도 상관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일치한 게 한 개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 다음 A랑 C랑 다르면 그래프의 기울기가 다르기 때문에 두 직선이 평행하면 안 만나는 거잖아. 근데 기울기가 다르면 어디서 만나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무조건 만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거 한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배웠단 말이죠. 이게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입니다. 괜찮죠? 다음 우리는 연립방정식이라는 걸 공부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 ax 플러스 by는 c, 그 다음에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 이런 식으로 중학교 2학년 때 연립방정식이라는 걸 공부한 적이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뭐 2x 플러스 y는 5라는 이제 식이 하나 존재하고 여기에 4x 플러스 2y는 4라는 식이 존재한다. 이렇게 될 때는 두 연립방정식의 해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괜찮죠? 밑에다 쓸까?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냐면 우리가 연립방정식의 해는 한 쌍이 존재한다, 아니면 해가 없다, 아니면 해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세 가지 코스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코스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여기 양변에다가 2를 곱해주면 4x 플러스 2y는 10이라는 식을 만들 수 있죠. 양변에 2를 곱하는 건 그냥 등식의 성질이니까 상관없는 것이고, 여기에서 이렇게 두 개를 놓고 보면 위에 있는 식을 만족하면 밑에 있는 식을 동시에 만족할 수가 없죠. 그죠? 밑에 있는 식을 만족하면 위에 걸 동시에 만족할 수가 없죠. 괜찮습니까? 그러면 밑에 있는 이 식과 위에 있는 이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xy를 찾을 수는 없죠. 연립방정식의 해라는 건 동시에 만족하는 해였잖아. 괜찮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기면은 연립방정식의 해는 없구나. 괜찮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배웠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 이걸 보고 x의 개수의 비율, 이걸로 설명하면 a'분의 a, 그리고 요거 b'분의 b, x의 개수의 비율과 y의 개수의 비율이 똑같고 상수항의 비율이 다르면은 해가 없다. 이렇게 배웠다.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겁니다. 그 다음에 2x 플러스 y는 5라는 식이 있고 4x 플러스 2y는 10이라는 식이 있을 때, 자, 여기 양면에 2를 곱하면 얘랑 똑같죠? 그럼 사실 두 개의 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한 개의 식만 이야기하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XY는 뭐예요? 라는 말이 사실은 한 개를 만족하는 XY는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이 식을 만족하는 XY는 겁나 많잖아. 그죠? 우리는 고등학교 올라가서 방정식을 배울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문자의 개수랑 식의 개수를 비교했을 때 문자의 개수가 식의 개수보다 많으면 해가 무수히 많다. 다음, 문자의 개수보다 식의 개수가 많으면 해가 없다. 문자의 개수와 식의 개수가 똑같으면 그 문자를 상수로 구할 수 있다. 괜찮습니까? 우리는 연립방정식을 그런 식으로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식은 한 개인데 문자가 두 개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x가 2고 y가 1이어도 만족하고 x가 1이고 y가 3이어도 만족하고 x가 0이고 y가 5여도 만족하고 등등 만족하는 xy를 많이 찾을 수가 있는 거지.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해가 무수히 많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우리는 중학교 때 어떻게 했었냐면 A'분의 A, B'분의 B, C'분의 C X의 개수의 비율과 Y의 개수의 비율과 상수항의 비율이 같으면은 우리는 해가 무수히 많다. 이런 식으로 배웠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요런 거. 이런 식으로 그래?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는 x랑 y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부했던 연립 방정식이었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얘를 해를 구할 수가 있었어요. 두 개를 더해주면 3x는 6이 돼서 x는 2가 되고 x는 2 대입해주면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러니까 식의 개수와 문자의 개수가 똑같으니까 상수항으로 구할 수 있다. 이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배웠었냐면 이런 식을 만족하면은 해가 항상 존재한다. 라고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었다 이겁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럼 다시 우리는 연립방정식이라는 걸 고등학교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배우냐면 함수에서 만족한다 라는 거는 대입을 했을 때 식이 참이 된다. 위에 있다 대입하면 식이 참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나갈 때 참이 되는 점들만 꼭 찍어가지고 그림을 그린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두 개의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을 구하고 싶다 라고 이야기하면 교점을 구할 때 두 개의 그래프를 동시에 만족하는 점, 두 개의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점이니까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연립방정식은 동시에 만족하는 점을 찾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동시에 만족하는 점이니까 연립방정식은 교점을 찾고 있는 거지. 괜찮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요거 연립방정식 두 개의 어떤 그래프를 이용해서 교점을 찾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괜찮고 아까 전에 여기에서는 직선의 식으로 이제 만들었으니까 우리는 이제 이거를 방정식이 아니라 직선으로 함수처럼 생각을 해보자 이겁니다. 자, 여기 다시 한 번 더 끌고 와서 2x 플러스 y는 5라는 식이 있고 4x 플러스 2y는 4라는 식이 있다라고 합시다. 우리는 얘를 함수의 입장에서는 음함수라고 판단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음함수는 x와 y가 식이 같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음함수고 y는으로 식을 정리하면 양함수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이걸 양함수로 모양을 바꿔주려면 이 양만 하면 됩니다. 위에 있는 식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5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식은 2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4니까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라는 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고 나서 보니까 여기 기울기가 같네 y 절편이 다르네. 그러니까 얘는
평행한 두 직선이겠네? 그러니까 해가 없네? 이해되죠? 여기서 말하는 해가 없네라는 건 교점이 없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우리가 외워가지고 이렇게 풀었었는데, 그죠? 우리가 직선을 이용해서 함수처럼 받아들일 수 있다면 평행선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괜찮죠? 똑같은 식이에요. 얘도 얘도. 근데 누구는 얘를 방정식이라고 말하고 누구는 얘를 함수라고도 말하죠. 그러니까 방정식이랑 함수는 다른 게 아니다 라는 거죠. 방정식과 함수는 그냥 같은 겁니다. 말만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2차 함수에서 내가 x절편 구하고 싶다. y에다 0을 집어넣는 순간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방정식과 함수는 서로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같은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불러주는 이름만 다른 것 뿐입니다. 괜찮죠? 여기에서도 2x 플러스 y는 5라는 식이 있고 4x 플러스 2y는 10이라는 식이 있을 때 내가 y는으로 고쳐가지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5로 얘도 넘기고 2로 나누면 이렇게 되니까 같네? 이게 일치한다. 일치한다라는 건 어떤 점을 선택하더라도 다 교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해가 무수히 많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도 괜찮다라는 거지. 됐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x-y는 3, 2x 플러스 y는 3.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아까 전에 연립방정식으로 해를 구했는데 얘는 해를 구해보니까 뭐야, 몇 콤마 보시지? 2 콤마 마이너스 1이었단 말이죠. 이게 교점이라는 거죠. 함수로 따졌을 때.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x축과 y축을 기준으로 얘는 y가 넘어가고 3, 1로 넘어오면 되니까 y는 x-3이라는 직선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2x가 넘어가면 되니까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잖아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한다면 y절편 마이너스 3을 기준으로 이렇게 올라가도록 그래프를 그리면 되고 그 다음에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을 기준으로 내려가도록 그래프를 그리면 되죠.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 2,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괜찮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구했던 이 교점이라는 거는 해는 교점을 뜻하는 거고 그 교점을 그래프에서도 설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교점을 바로 찾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립방정식으로 교점을 구하고 교점을 구하는 방법은 연립방정식 말고는 없다 이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교점은 무조건 연립방정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알겠죠? 다른 방식은 없어요. 그래서 결론, 우리는 중학교 때 벌써 다 배웠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두 직선이 평행하다. 그 다음에 일치한다. 그 다음에 만난다. 이런 개념은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을 그대로 적용시켜서 풀려고 하는 거니까 고등학교 때 이야기하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되어 있는 애와 중학교 때 배웠던 ax 플러스 by는 c라고 되어 있는 애랑 그냥 같은 거죠. c가 이항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일 뿐이니까. 그래서 이런 식 하나랑 이런 식 하나가 있을 때 일치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걸 하면 된다라고 기억을 해두자고요. 자,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예를 들면 이것 때문입니다. 3x 플러스 2y 플러스 4는 0이라는 식입니다. 양변에 똑같이 3을 곱한다고 생각을 하면 9x 플러스 6y 플러스 12는 0이 되는 거죠. 자, 위에 있는 식과 밑에 있는 식은 같은 식이에요. 괜찮죠? 자, x의 비율 9분의 3이니까 3분의 1. y의 비율 6분의 2니까 3분의 1. 그죠? 상수항의 비율 12분의 4니까 3분의 1. 이게 비율이 같을 수밖에 없어. 왜냐면 같은 숫자로 곱했잖아.
그렇잖아요. 이 숫자에 3을 곱해서 얘를 만들었잖아. 이 숫자에 3을 곱해서 얘를 만들었고 이 숫자에다가 3을 곱해서 얘를 만들었으니까 얘와 얘 사이의 비율은 3배. 괜찮아요? 얘랑 얘 사이의 비율도 3배. 얘랑 얘 사이의 비율도 3배일 수밖에 없는 거지. 괜찮습니까?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 6x-2y 플러스 5는 0이라는 식이 있고 ax 플러스 4x 플러스 b는 0이라는 식이 있다고 하죠. 근데 이 두 개의 식이 일치한대. 일치한다는 건 사실 식이 같다는 의미죠. 그죠? 괜찮습니까? 식이 같아야 되니까 양변에 얼마를 곱해야 얘가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수항 여기서는 x, y의 개수를 보면 되겠네. 위에 거에서 밑에 거로 넘어갈 때 얼마를 곱하면 되겠어? 마이너스 2 곱하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a는 마이너스 12, b는 마이너스 10이 됩니다. 그럼 사실은 같은 식이다. 같은 식이니까 일치하겠다. 같은 식이니까 일치한다. 이 말은 틀린 말 아니잖아요. 일치가 같다라는 의미니까. 괜찮습니까? 그냥 그렇게 문제를 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식이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을 경우에는 방금 우리가 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식을 만들기가 힘드니까 요걸 가지고 문제를 풀자 이거죠. 괜찮습니까? 그 다음 평행. 평행은 A'분의 A, B'분의 B, C'분의 C 이렇게 되면 된다. 평행하다라는 건 연립방정식에 해가 없다는 뜻입니다. 연립방정식은 교점을 구하려고 했던 거니까 평행선은 교점이 없다는 말과 같은 말이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 x-2y 플러스 1은 0, 3x-6y 플러스 5는 0 이렇게 되어 있다면 얘랑 똑같은 식을 만들려고 양면에다가 3을 곱하면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괜찮습니까? 얘는 얘랑 같은 거예요. 괜찮죠? 얘는 얘랑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만족하면서 이걸 만족할 수는 없는 거지. 괜찮습니까? 상황 이해되나요? 위에 걸 만족하면서 밑에 걸 만족할 수는 없고 밑에 걸 만족하면서 위에 걸 만족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마이너스 3이면 절대로 이거 0이 될 수가 없는 거지. 이해되죠? 위에가 이게 마이너스 5면 얘는 절대로 0이 될 수 없는 거죠. 합쳤을 때. 이해되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x의 개수의 비율과 y 개수의 비율이 일정하면 얘는 그래프의 기울기가 일정한 거구나. 평행한 거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상수항이 다르니까 완전히 그냥 만날 수는 없는 거죠. 평행한데 상수항이 다르니까 y제편이 다르다라고 판단해도 괜찮다 이 말입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해 없다.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해 없다라는 건 교점이 없다는 거죠. 얘는 방정식 입장에서 말한 거, 얘는 함수 입장에서 말한 거. 그죠? 함수에서 평행하다, 교점이 없다. 이건 우리 받아들이기 쉽잖아요. 받아들이기는. 괜찮죠? 그 다음에 만난다. 만난다는 거는 그래프의 기울기가 다르다라는 거 여기까지 이해해주면 좋겠다. 됐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만나는 것 중에 특별하게 만나는 게 있다 이겁니다. 그게 수직으로 만나는 거다. 그러니까 수직으로 만난다라는 거는 수직이라는 단어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원래 수직이라는 건 좀 많이 특별한 거야. 우리가 어떤 삶을 살면서 진짜로 정확하게 우리가 수직이 되도록 무언가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눈금 없는 자하고 뭘로 했지? 컴파스? 컴파스 말고 뭐지? 원 그리는 거 뭐라고 하냐? 뭐라고 하냐? 컴파스 맞냐? 그럼 나 지금 뭐랑 헷갈리지? 바꾸긴 헷갈려. 오케이. 컴퍼스랑 눈금 없는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90도 만드는 거 해봤잖아요. 기억나요?
어렵죠? 오케이.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눈금 없는 자랑 컴퍼스 가지고 우리가 수직을 만들어내는 게 옛날 고대 이집트에서 90도를 만드는 방법이거든. 그러니까 땅을 측정할 때 사각형으로 만들기 위해서 90도를 재던 그 방법인데, 하여튼 그 90도를 만드는 건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건물을 세울 때도 90도로 깔끔하게 세워야지 힘을 제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물이 튼튼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직선이 수직으로 만난다라는 건 특별하게 만나는 거니까 그건 따로 배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90도로 만나는 패턴은 어떤 거였냐면, 그래. 자, 여기 X축이랑 Y축이 있어요. 자, 생각 한번 해봅시다. 90도로 만나는 두 직선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 기울기가 얼마인지 모르고 얘도 기울기가 얼마인지 몰라요. 그래서 얘를 잡고 이렇게 끌고 올 수는 있잖아. 자, 얘의 위치를 옮긴다고 90도로 만나는 게 90도가 아니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더. 얘를 잡고 이렇게 위치를 옮긴다고 해서 90도가 아닌 건 아닙니다. 90도는 90도예요. 괜찮죠? 그래서 얘를 잡고 위치를 옮겨서 내가 이렇게 만들어도 90도는 90도입니다. 괜찮죠? 얘를 옮겨도 90도는 90도예요. 괜찮습니까? 위치가 달라지는 거지 각도가 달라지는 건 아니다. 괜찮나요? 내가 직선 두 개를 잡고 옮겨 놓는다고 해도 위치가 달라지는 거지 각도가 달라지는 건 아니다. 괜찮죠? 그래서 내가 얘를 이렇게 옮겨 놓으면 얘를 y는 뭐 mx 원점을 지나가니까 얘를 y는 nx 이런 식으로 두 직선을 잡아놓고 여기 아무데나 하나 정해서 k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이제 삼각형이라는 걸 만들고 각 점 좌표를 찍을 수 있고 이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지만 내가 설명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점의 좌표를 k, mk 그 다음에 이 점의 좌표를 k, nk 그리고 여기를 0, 0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얘는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를 만족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요 길이 루트 k의 제곱 플러스 mk의 제곱 피타고라스니까 제곱 더하기 루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k제곱 플러스 nk의 제곱은 피타고라스를 만족해야 되니까 요 길이 요 세로 길이는 위에 있는 거에서 밑에 있는 걸 빼면 돼. 그래서 mk 마이너스 nk의 제곱을 만족하면 된다. 괜찮습니까? 피타고라스식 쓴 거예요. 됐죠? 그러면 여기 루트를 벗기고 k의 제곱 플러스 m제곱 k제곱 k의 제곱 n제곱 k의 제곱은 m제곱 k의 제곱 마이너스 2mn k의 제곱 n제곱 k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없어지고 2k의 제곱이 마이너스 2mn의 k의 제곱 k제곱 날라가고 마이너스 2 날라가고 그래서 양면에다 마이너스 1까지 해주면 이렇게 되더라. 괜찮습니까? 그래서 니네는 이걸 외워야 되는 거예요. 자, 수직으로 만나는 두 직선의 기울기를 mn이라고 했을 때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어야 한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니네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상황을 다 기억하라는 게 아니에요. 요거를 얼마나 잘 써먹을 수 있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고 있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있었나 보다. 그래서 결론은 이거를 얼마나 잘 써먹냐. 요게 지금 니네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이에요. 수직이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써먹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y는 2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 있어요. 이거와 수직이고 3,4를 지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수직이라 그랬으니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어야 돼요. 그럼 내가 원하는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괜찮나요? 요거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직선이라는 건 뭐예요? 점과 기울기가 필요하다 그랬잖아. 기울기를 알고 있고 점을 알아요. 그러니까 식을 써라 그러면은 이렇게 쓰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오케이? 수직으로 만나는 거는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양함수니까 양함수는 이제 한 번만 더 연습하고 음함수로 더 설명을 해봅시다. 마이너스 2분의 3 x 플러스 4와 수직이고 0,2를 지납니다. 1,2를 지납니다. 자, 직선식 한번 만들어 보세요. 준호야, 기울기 얼마? 그렇지. 기울기가 3분의 2야. 그리고 1,2 지나가는 식은 3분의 2에 그렇지. 이런 식으로 쓰면 됐죠. 양함수일 때 식 쓰는 방법은 뻔해요. 그러니까 되게 편한데 음함수 한번 봅시다. 자, 음함수일 때는 이제 수직일 때랑 평행일 때 식 쓰는 방법이에요. 이걸 좀 잘 이해해 놓으면 문제 풀기가 좋습니다. 자, 평행은 뭐라고 이야기했었냐면 x의 개수의 비율과 y 개수의 비율이 같고 상수항이 다르다 그랬죠. 상수항의 비율이. 자,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4y 마이너스 3은 0과 평행하고 5,1를 지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됐죠? 그러면 식 쓰는 방법이에요. 자, 평행하다 그랬죠? 평행하면 x의 개수의 비율과 y의 개수의 비율이 같으면 돼요. 됐죠? 상수항만 다르면 된다고 했어요. 평행하니까. 그래서 나는 식을 어떻게 쓸 거냐면 바로 이렇게 써버리려고 하는 거죠. 괜찮아요? 저렇게 쓰면 x의 개수의 비율이 1이고 y의 개수의 비율이 1이니까 평행한 거죠. 괜찮아요? 상수항만 다르면 되는 거지 뭐. 자, 그래서 5,1 지나는데요. 5 대입하고 1 대입했을 때 식이 참이면 돼요. 10 플러스 4 플러스 k는 0, k는 마이너스 14. 그래서 답은 2x 플러스 4y 마이너스 14는 0. 이거예요. 됐죠? 그럼 다시 한번 보죠. 원래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평행하네. 뭔가 기울기 구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 함수로 바꿔주는 겁니다. 4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 y는 마이너스 4분의 2x 플러스 4분의 3이니까 아,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구나. 괜찮죠? 아, 평행하다 그랬으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구나. 그리고 5,1을 지나는구나. 그래서 식을 쓸 때 y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마이너스 5 플러스 1 이렇게 식을 쓰면 되거든. 괜찮습니까? 그래서 양변에 2를 한번 곱해봅시다. 양변에 2를 곱하면 2y는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5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런 다음에 식을 전개하면 2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7 얘네 1로 넘어가면 똑같죠? 저기 양변에 2로 나누면 똑같잖아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도 되기는 한데 훨씬 더 복잡하잖아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지 말고 이렇게 풀 수 있도록 연습을 좀 하자 이거는.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연습. 일단 두 가지만 연습을 한번 해보죠. 이렇게도 풀어보고 이렇게도 풀어봅시다. x 마이너스 3y 플러스 5는 0과 평행하고 1,2를 1,3을 지납니다. 자,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한번 풀어봅시다. 시작. 이거 수직일 때 기울기 있잖아요. 아까 그 마이너스 2분의 3 이었는데 그럼 똑같으면 그 3분의 2, 3분의 2. 3분의 2였어요? 아, 그럼 똑같이 3분의 2 써줘야 돼요? 아니, 곱했을 때 마이너스 1되는 숫자를 써야지. 마이너스 2분의 3이랑 3분의 2랑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둘 중에 둘 다 구하는 방법이죠. 이게 첫 번째 방법, 이게 두 번째 방법. 첫 번째가 더 쉬운데. 당연하지. 이거 할 줄 알아야 돼. 첫 번째로 웬만하면 풀어야 돼. 알겠지? 자, 그럼 첫 번째 방법, 다시. 평행하대요. 그래서 나는 x 마이너스 3y 플러스 k는 0이라고 식을 쓴 다음에 1,3을 지난대요. k는 8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식이 x 마이너스 3y 플러스 8은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x의 개수랑 y의 개수를 이렇게 그냥 정해버리면 어차피 얘 1로 넘어갔다면 3으로 나눌 거 아니야. 기울기 구할 때. 마찬가지로 얘도 이거 1로 넘어가고 3으로 나누면 기울기 무조건 똑같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x의 개수랑 y의 개수를 정할 때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괜찮아요? 그 다음 두 번째로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기울기를 구해야 돼. 마이너스 3y를 넘기면 3y는 x 플러스 5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래서 y는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5 무조건 따로 써야 된다 그랬죠? 합쳐서 쓰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x의 계수가 기울기니까 기울기가 3분의 1이네. 그럼 기울기가 3분의 1이면서 이 점을 지나가는 거니까 나는 식을 이렇게 써야 한다 이거죠. 자, 분수 모양이 싫어서 양변에 그냥 3을 곱하는 겁니다. 양변에 3을 곱하면 3y는 x 플러스 9 마이너스 1 플러스 9 이렇게 됩니다. 괜찮습니까? 그런 다음에 얘가 이로 넘어오면 x 마이너스 3y 플러스 8은 0 이렇게 되면 똑같다 이거죠. 괜찮나요? 그러니까 보면 알겠지만 식이 생각보다 이쪽이 복잡해요. 그죠?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이 방법을 쓰지 말고 이 방법을 쓰는 게 낫다 이거죠. 괜찮죠? 다음 평행을 설명했으니까 수직 한번 해보죠. 자, 똑같은데 수직으로만 바꾸면 돼요. 수직이고 5,1을 지난다. 자, 이제 수직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까 전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직선이 하나 존재하고, 그 다음에 a'x 플러스 b'y 플러스 c'이라는 0이라는 직선 하나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걸 우리가 양함수로 y는으로 식을 정리하고 싶다면 얘네 둘이 넘어가고 b로 나누면 돼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이런 식으로 식이 정리가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y는 마이너스 b'분의 a'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수직으로 만난다 그랬으니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얘랑 얘랑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b분의 a 곱하기 b'의 a'.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면 수직으로 만난다 이겁니다. 알겠죠? 자, 수직으로 만나는 거를 증명하는 방법이 아까 전에 내가 어떤 직선을 원점으로 옮겨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90도잖아? 그럼 피타고라스를 만족해야 돼? 라고 증명하는 방법 말고는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 외워도 괜찮아. 알겠지? 이거는 그냥 90도일 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한 거니까. 알겠죠? 증명하는 과정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고요. 그 다음에 얘네 양변에 b의 b'을 곱해주면 얘는 분모가 약분되겠죠. 이렇게 a의 a'은 마이너스 b의 b' 되고, 얘가 이리로 넘어오면 a의 a' 더하기 b의 b'은 0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면은 수직으로 만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 외워야 돼요. 이걸 만족하면은 수직으로 만나는 겁니다. 됐죠? 그럼 이걸 만족하도록 개수를 니네가 직접 정해주면 돼요. 정해주는 방법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저기 2랑 4를 알고 있잖아. 저 숫자를 가지고 니네가 수직이 되게 숫자를 정해주면 돼요. 0이 되면 돼. 그래서 니네가 원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개수가 이런 느낌입니다. 수직이니까 이렇게 식을 쓰면 돼. 요거 먼저 하잖아. 괜찮아요? 아니면 이렇게 써도 돼. 어떤 걸 쓰든 상관없습니다. 괜찮아요? 요거 두 개 곱한 거랑 요거 두 개 곱한 거.
더하면 0이잖아. 괜찮아요? 나는 둘 중에 위에 걸 쓸게요. 밑에 걸 써도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했어. 그런 다음에 5,1 지나간대. 그럼 x에다가 5 넣고 y에다 1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20 플러스 2 플러스 k가 0이니까 k는 18 이렇게 되겠네. 괜찮나요? 그래서 k가 18이니까 k가 18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2y 플러스 18은 0.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함수를 쓰거나 아니면 방정식을 쓸 때는 x의 개수가 음수인 것보다 y의 개수가 음수인 게 조금 더 이쁜 숫자예요. 알겠죠? 그리고 약분이 되면 웬만하면 약분하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 1을 나눠주면 이렇게 식이 완성이 되겠죠. 괜찮습니까? 원래 풀이는 뭐냐면 수직으로 만난대요. 그래서 난 저걸 함수로 만들 거야. 그래서 2x랑 마이너스 3을 먼저 넘기고 이게 1번 풀이, 이걸 2번 풀이. 마이너스 2x 플러스 3,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4분의 3 이렇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예요? 수직으로 만나야 되니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어야 돼서 내가 원하는 직선의 기울기는 2라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원하는 직선의 기울기가 2란 뜻이에요. 그래서 y는 2에 5,1 지나간다 그랬으니까 x-5 플러스 1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을 전개하면은 y는 2x-9인데 얘가 일로 넘어오면 똑같다.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질을 이용해서 x의 개수랑 y의 개수를 먼저 세팅을 하느냐 아니면 기울기를 구해가지고 식을 만드느냐 이 차이예요. 이게 원래 풀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이 방법이 그래서 좋지 않아.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풀길 바래요. 나는 니네가. 알겠죠? 이렇게 풀 수 있도록 연습을 좀 해주세요. 자, 연습 3x 마이너스 5y 플러스 1은 0과 수직이고 2,0을 지난다. 자, 두 가지 방법을 해보세요.
자, 1번 풀이. 1번 풀이는 요 조건을 만족하면 된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x의 개수랑 y의 개수를 만족할 때 5x 플러스 3y 플러스 k는 0 이렇게 식을 쓰고 시작하면 된다 이 말이죠.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에 2,0 지난데요. 대입하면 차비겠죠. 2, 0 대입하면 k가 마이너스 10이겠네. 그래서 5x 플러스 3y 마이너스 10은 0 이렇게 푸는 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기울기를 구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5y가 넘어가고 양면을 5로 나누면 5분의 3x 플러스 5분의 1 이렇게 되는데 이 직선의 기울기가 5분의 3이에요. 그럼 내가 원하는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5겠죠. 곱했을 때 마이너스 1 되면 되니까.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5면서 지나가는 점이 2,0이니까 이렇게 쓰면 된다 이거지. 자, 양변에 3을 곱했습니다. 3y는 마이너스 5x 플러스 10 얘가 이로 넘어가면 똑같죠. 괜찮을까요? 오케이? 이게 저렇게 풀든 저렇게 풀든 상관은 없는데 상관없어요. 요 방법에는 요 방법에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니네가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다 이건 이거죠. 이렇게 풀고 싶으면 이렇게 풀어도 돼요. 알겠죠? 못 푸는 것보다 낫지. 어떻게 풀든 풀 줄만 알면 되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수직으로 만난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니까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 직선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패턴은 두 직선이 평행하거나 두 직선이 일치하거나 한 점에서 만나는데 수직으로 만난다까지. 요거 말고는 더 이상 이야기할 만한 건 없죠. 괜찮죠? 그 다음 세 직선의 위치 관계 한번 봅시다.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이야기하고 나면 세 직선의 위치 관계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세 직선의 위치 관계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직선 세 개로는 삼각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괜찮죠? 그러니까 어떤 도형을 만들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면 최소 3개의 직선은 필요한 거지. 도형, 선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제일 최소한의 도형이 삼각형이거든. 그죠? 삼각형보다 더 다른 의미의 작은 선분을 가지고 있는 도형은 없잖아요. 선분으로 만들 수 있는 거. 괜찮습니까? 선분이 모여서 도형을 만들려면 3개의 선분은 있어야 돼요. 그죠? 원은 곡선이니까 뭐 안 되는 거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선분 3개, 직선 3개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가 나오면 이거는 삼각형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해도 나쁘지 않다. 이겁니다. 됐죠? 그러면 3개의 직선이 있는데 이 3개의 직선이 어떤 위치 관계가 있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기본 평행선 3개. 당연히 얘는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겠죠? 자, 직선입니다. 좌표 평면이 있어요. 직선을 그으면은 3번 그었잖아. 좌표 평면이 몇 개로 나뉘어지겠어요? 4개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괜찮아요? 좌표 평면은 4개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빵이 있는데 니네가 빵을 한 번 자르면 도형이 2개가 되는 겁니다. 그죠? 2번 자르면 3개가 되는 거고 3번 자르면 4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좌표 평면이 있는데 니네가 이렇게 3번 이렇게 갈라놓으면 도형이 4개 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좌표 평면이 4개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괜찮죠? 그 다음 두 번째 패턴 요렇게 얘네는 평행한데 한 쌍은 평행하고 하나가 평행하지 않다. 괜찮죠? 마찬가지로 삼각형 안 만들어지죠. 삼각형이 안 만들어집니다. 좌표 평면은 6개.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됐습니까? 이 삼각형이 만들어진 거죠. 안 만들어지는 것부터 할까요? 자, 안 만들어지는 것부터.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패턴이 하나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 점에서 만날 때입니다. 한 점에서 만날 때는 또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요런 거. 세 직선의 위치 관계가 이렇게 돼도 삼각형 안 만들어지고, 마찬가지로 좌표 평면은 6개.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낼 때는 이렇게 됩니다. 자, 세 직선이 있어요. 삼각형이 안 만들어질 조건은 뭔가요? 이렇게 물어본다. 그러니까 니네는 이 상황과 이 상황과 이 상황을 떠올려서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조건을 찾아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 이 세 가지가 아니면 무조건 삼각형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되고 면은 7개 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이렇게. 자, 일반적으로 물어보는 문제는 여기입니다. 세 직선으로 물어보려면 이걸 물어봐요. 그러니까 삼각형을 만들고 싶지 않다. 알겠죠? 그러면은 아예 셋 다 평행하거나 한 쌍이 평행하거나 아니면 세 점이 한 점에서 만나거나. 됐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이걸 물어봅니다. 다음 세 직선이 좌표 표면을 4개로 쪼갠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떤 위치 관계가 있느냐? 라고 물어본다고. 괜찮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x의 개수랑 y의 개수 사이의 위치, 숫자 사이의 관계, 그런 것들을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거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요것들만 기억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제 같이 문제를 풀면서 쭉쭉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좀 전에 이야기했던 문제 그냥 그대로죠. 얘는 기울기를 구했어요. 그죠? 우리는 기울기를 구하지 않고 해보도록 합시다. 평행하대요. 어차피 그 K라는 숫자는 이제 우리가 식을 쓸 때 K 이렇게 쓰는데 그 K라는 애는 왼쪽에 있든 오른쪽에 있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그냥 모르니까 미지수로 설정한 것 뿐이에요. 자, 이런 문제를 만났다. 나는 이 직선에 평행하고 싶대. 평행하니까 X의 개수랑 Y의 개수를 그냥 바로 찍을 수가 있다는 거죠. 평행하면 그냥 똑같으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풀어도 상관은 없지만 우리는 어떻게 풀 거냐면은 2x 플러스 3y 플러스 k는요. 이렇게 쓰고 싶다. 이렇게 써도 돼요. 2x 플러스 3y는 k.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됐죠? 어떤 방식으로 쓰든 상관없어요. 풀고 싶은 대로 푸는 겁니다. 이렇게 쓴 다음에 6,-2를 지나간대. 6이랑 마이너스 2 대입하는 거죠. 12-6 플러스 k는요. 그래서 k는 마이너스 6. 그래서 식에다 대입을 하면은 2x 플러스 3y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 양변에다가 3을 곱한 다음에 얘네를 일로 넘기면 똑같습니다. 괜찮죠? 다음 여기 이 방법으로 난 풀겠어 라고 하는 사람은 x에다 6 집어넣고 y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12-6은 k에서 k가 6 나오죠. k에다 6 집어넣고 넘기면 똑같습니다. 괜찮죠? 어떻게 풀든 상관없다. 이해되죠?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요렇게 식을 써도 좋고 요렇게 식을 써도 좋아요. 여기 양면에 3을 곱하면 3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니까 얘네 일로 넘어가면 똑같다. 괜찮죠? 자, 다음 밑에 거는 좀 이따 니네가 풀면 되겠고요. 자, 여기 얘는 이제 양함수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 직선의 수직이 되고 싶대. 얘의 기울기가 3분의 2면 내가 원하는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이거죠.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면서 2,3을 지나간다. 이렇게 식을 쓰면 된다.
괜찮습니까? 요거 잘 이해해 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자, 직선이 직선과 수직이다. 수직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A의 A', B의 B' 더한 게 0이다. 이렇게 식을 하나 쓰는 소리겠죠. 그래서 요거 A의 A', 2. 그 다음에 B의 B' 마이너스 A가 0이고 이게 첫 번째 식. 그 다음 이 직선과는 평행하다. 평행하다라는 건 X의 개수의 비율과 Y의 개수의 비율이 같아야 된다고 그랬죠. X가 둘 다 1, 1이잖아. Y끼리 같아야 돼. 괜찮습니까? 그래서 A와 마이너스 B 플러스 3이 같아야 돼요. 요거 이해됩니까? 우리가 아까 평행선 이야기할 때, 평행한 직선 이야기할 때 X의 개수랑 Y의 개수를 그냥 똑같이 써버리잖아요. 괜찮습니까?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괜찮나? 다시 한 번 더. 만약에 X 플러스 2Y 플러스 3은 0, 4X 플러스 AY 플러스 5는 0. 이 두 개가 평행하대. 평행하대? A 얼마일 것 같아요? 평행하면? (8이에요) 8이에요. 다시 한 번 더. 이거를 외우는 게 좋아요. 외우는 게 좋은데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쌤으로 외우는 것보다 조금 이해하고 외우면 좀 덜 까먹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이거 x 넘어가고 3 넘어가고 2로 나누게 되면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얘네들 넘어가고 a로 나누게 되면 마이너스 a분의 4 x 마이너스 a분의 5 평행하라 그랬으니까 얘네들이 같아야 되죠. 이렇게 괜찮습니까? 몇 배? 4배. 분수는 분모 분자의 같은 숫자를 곱했을 때 같은 거잖아. 그죠? 분자가 4배면 분모도 4배면 되잖아.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는 8이면 돼요. 괜찮아요? 다시 한 번 더.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겠고, 우리가 분수끼리 같을 때는 대각선끼리 곱했을 때 같다고 배웠지. 그죠? 그래서 A는 8. 이렇게 식을 써도 괜찮은데, 우리가 분수의 성질을 알고 있다면 분모 분자에다가 4를 곱하면 이게 되겠구나. 이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A는 8이다. 이렇게 말해도 괜찮거든. 근데 분모 분자에다가 4를 곱해가지고 같아진다? 이 말이 뭐냐면 여기 1하고 4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얘와 얘를 뜻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분자에서 말하는 요 1은 얘를 뜻하는 거였고, 분모에서 말하는 이 2는 얘를 뜻하는 거였습니다. 분자에서 말하는 이 4는 얘를 뜻하는 거고, 분모에서 말하는 A는 얘를 뜻하는 거죠. 여기가 몇 배야? 4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분자에 4를 곱하겠다는 뜻이에요. 괜찮습니까? 그럼 똑같이 분모도 4배를 해줘야지. 이해되나요? 그러면 A는 8이다라고 그냥 말을 할 수가 있어. 평행선이면. 괜찮나? 요거를 빨리 할 수 있어야 돼. 문제를 풀 때마다 이항해가지고 나눠가지고 기울기를 구한다? 틀린 건 아니지만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는 거 아니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다시 얘네 입장에서 다시 한 번 더 보면 x 플러스 a 플러스 1은 0 ay 과 x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의 y 마이너스 1은 평행. 얘네 둘이 평행 이렇게 얘기하죠. 얘네들이 분자의 역할을 한다 그랬지 여기서. 그죠? 분자가 똑같은 거예요. 분자가 똑같으면 분수끼리 똑같아야 되니까 분모도 똑같아야지. 그래서 얘랑 얘랑 같아야 된다고.
요 식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요거 AB가 2라 그랬으니까 A 대신에 대입하면 B값 나오겠지. 괜찮습니까? 아니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이걸 물어보는 걸 수도 있고 곱셈 공식.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AB가 2고 얘로 넘어가면 A 플러스 B가 3이니까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을 곱셈 공식으로도 풀 수 있다. 괜찮습니까? 이해되나요? 네. 이 마이너스 A가 어디서 나오나요? 수직이니까 요거 x 플러스 ay 플러스 1은 0이라는 애랑 2x 마이너스 by 플러스 1은 0이라는 애가 있을 때 수직이 되려면은 a의 a 프라임 플러스 b의 b 프라임이 0이어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얘랑 얘랑 곱한 거 2, 얘랑 얘랑 곱한 거 마이너스 a가 0입니다.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두 식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안되면 다시 더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자, 두 직선의 위치관계 다시 한 번 더 외우시길 바래요. 외우길 바래. 증명은 방금 전에 식 가지고 다 했어요. 증명은 다 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a 프라임 x b 프라임 y c 프라임은 0. 자, 위에 있는 애 함수로 만들면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밑에 있는 애는 마이너스 b 프라임의 a 프라임 그리고 b 프라임의 c 프라임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평행하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마이너스 b분의 a와 마이너스 b 프라임의 a 프라임이 같으면 돼요. 괜찮죠? 자,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하면 이렇게 플러스로 다 만들 수 있지. 양변에 a 프라임분의 b를 곱해줍시다. a 프라임분의 b. 양변에 같은 숫자를 곱했으니까 상관없죠. 이렇게 곱하고 나면 얘가 이렇게 약분이 되고 얘가 이렇게 약분이 되면서 좌변은 a 프라임분의 a, 우변은 b 프라임분의 b가 됩니다. 이게 x의 계수의 비율, y 계수의 비율을 뜻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면 평행한 거예요. 알겠죠? 외워야 돼요. 괜찮죠? 그 다음 여기 끝에 마이너스 b분의 c랑 마이너스 b 프라임분의 c 프라임, 이거 같으면 이제 y 절편이 같은 거죠. 자, y 절편이 같다.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플러스로 만들어주고 여기에서 양변에 C'분의 B, C'분의 B를 양변에 곱해주면 여기에서 C'분의 C는 여기 약분되면 B분의 B. 얘네 둘이 비율도 같으면은 Y절편도 같다는 뜻입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Y절편까지 다 같으면 그냥 일치하는 거예요. 괜찮나요? 근데 얘가 달라. 얘가 다르다는 건 Y절편이 다르다는 의미겠죠? 기울기는 같은데 Y절편이 달라. 그 말은 평행하다는 의미입니다. 괜찮습니까? 이걸 만족하면 평행하다는, 기울기 같다는 의미인데 이게 같지 않으면 기울기가 다르다는 의미겠죠. 기울기가 다르면 한 점에서 만나겠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평행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여기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a 플러스 1분의 2 x의 계수의 비율과 y의 계수의 비율과 상수항의 비율을 비교했을 때 상수항의 비율은 다르면 된다.
괜찮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x의 개수의 비율과 y 개수의 비율이 같다 하면 대각선끼리 이렇게 곱했을 때 같으면 되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a 값이 두 개가 나오거든. 2차 방정식이 나올 테니까. a 값 두 개 중에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 안 되는 거 따질 때는 여기랑 비교를 해보는 거지. 괜찮나? 그 다음에 일치한다? 일치한다는 다 똑같아야 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은 그냥 일치하는 겁니다. x의 개수의 비율, y 개수의 비율, 그 다음에 상수항의 비율. 다 똑같으면 뜻이 같은 거예요. 비율이 다 똑같으면. 괜찮습니까? 우리가 방정식에서 양변에 같은 숫자를 곱해가지고 비율을 일정하게 맞춰주는 그 행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수직. 수직은 x의 개수를 곱한 것과 y 개수를 곱한 것 더하면 0이 됐을 때 우리는 수직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외워야 됩니다. 알겠죠? 그냥 푸는 게 아니에요. 외워야 돼. 문제를 풀 때마다 우리가 요거를 다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다음 713번 별표. 자, 삼각형을 만들고 싶지 않다. 그래서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패턴은 세 직선이 평행하거나 두 직선이 평행하거나 한 점에서 만나거나 이렇게 세 가지 패턴이 있는데 그 중에 얘는 벌써 기울기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랑 얘는 x의 개수의 비율과 y의 개수의 비율이 같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은 평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얘네들 벌써 만나. 근데 얘가 그래프의 기울기가 뭔지 모르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는 거냐면 이걸 1번, 이걸 2번, 이걸 3번 직선이라고 했을 때 1번과 2번은 무조건 만나니까 1번과 3번이 평행하면 좋겠다라고 이런 느낌. 1번과 3번이 평행하면 좋겠다.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2번과 3번이 평행하면 좋겠다. 이러면 삼각형 안 되잖아요.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얘네가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되지 않을까?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 좋겠다. 이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럼 먼저 여기 1번과 3번이 평행하려면 1번과 3번의 x의 비율과 y의 비율이 같아야 되죠. 그래서 x의 비율과 y의 비율을 따지는 방법이 이거지. 됐나요? 여기까지? 됐나?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2번과 3번이 평행하면 좋겠다. x의 비율과 y의 비율을 이렇게 따져야 되겠죠. x 개수의 비율, y 개수의 비율 가지고 하고 있다. 그 다음에 3번 얘는 일단 1번과 2번이 만난다고 했으니까 그 교점을 구해보자 이겁니다. 교점을 구하는 방법은 연립방정식. 그 다음에 x 플러스 y 마이너스 1 빼면 되겠죠? 2x 마이너스 2는 0, x는 1. 자, x가 1이니까 대입하면은 y는 1. 자, 여기가 1,1인가 봐. 이렇게. 1,1을 3번 직선이 지나가면 되는 거니까 지나간다라는 건 대입하면 참이라는 소리여서 대입을 해준다. 이렇게. 괜찮나?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서 a 값 3개가 나온다 이거지. 괜찮나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요런 직선을 세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가 궁금한 거지, 아니, 세 직선 사이의 관계가 중요한 거지,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좌표 평면에다가 얘를 이쁘게 그리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행동이에요. 그죠? 좌표 평면에다가 얘랑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얘랑 어떤 관계인데, 얘랑 어떤 관계인데, 이걸 물어보는 거지. 그래서 그림은 아무렇게나 그려도 괜찮아요.
알겠죠? 좌표 평면 위에다가 그릴 필요가 없다. 자, 그 다음 교점을 지나는 직선. 여기까지 하고 쉽시다. 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자, 교점이라는 건 연립방정식에 해라 그랬죠. 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직선이 있다. 그 다음 px 플러스 qy 플러스 r은 0이라는 직선이 있다. 됐죠? 두 직선의 교점의 좌표를 m,n이라고 합시다. 교점이라는 건 동시에 만족하는 점이에요. 만족한다라는 건 대입을 했을 때 식이 참이된다는 의미예요. 괜찮죠? 그래서 이걸 여기다 대입하면 0이 된다는 의미야. 참이된다고. 이 점을 여기다 대입해도 식이 참이된다는 의미야. 그러면 자, 이렇게 내가 식을 만들었어. 두 개의 식을 더했어. 그럼 이 식도 아니고 이 식도 아니지. 새로운 식을 만든 거지. 자, 여기다가 이걸 대입해 봅시다.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 이게 0되지. 그죠? 얘를 여기다 대입해도 이거 0되지. 만족하니까. 괜찮습니까? 그 말은 0 더하기 0이 된다는 의미예요. n,n을 대입하면. 괜찮습니까? 그럼 식이 참이 된다는 의미죠. 식이 참이 된다는 말은 이렇게 만든 새로운 식도 이 점을 지나간다는 의미입니다. 괜찮아요? 그러면 이 상태로 내가 앞에다 3을 이렇게 곱해줬다. 그럼 방금 전에 만든 식이랑 또 다른 식이 만들어진 거지. 자, m,n을 여기다 대입하면 이게 어차피 0 될 거예요. 그죠? 이거 여기다 대입하면 참이라고 그랬으니까 0이 된다는 의미잖아. 자, 이거 여기다 대입하면 0 된다는 의미니까 이거 여기다 대입해도 0 될 거예요. 여기다 대입하면 3 곱하기 0이 되고 여기다 대입하면 플러스 0이 되니까 0 되겠지.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이걸 여기 식에다가 대입해도 참이 되는 거니까 이 식도 이 점을 지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괜찮다 이 말입니다. 괜찮아요? 그럼 내가 여기를 이렇게 빼면 상관없지 뭐. 3 곱하기 0 마이너스 0이 될 뿐이야. 이 점을 대입하면. 괜찮아요? 자, 그럼 여기 내가 5라고 쓰면 상관없겠죠. 이해되죠? 내가 여기를 플러스 4라고 해도 상관없겠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내가 문자를 곱하면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k 곱하기 0일 뿐인데 지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 k가 여기를 이제 뭐라 할까? 뭐 k 말고 뭐 문자 못 쓰면 좋냐? r 뭐 이런 거 아니 r도 썼네. 뭐 a 이렇게 대문자 a를 곱했다. 이런 상관없는 거지 뭐. 괜찮습니까? k 곱하기 0 더하기 a 곱하기 0이 될 뿐이에요. m,n을 대입하면 어차피 참이 될 거거든. 괜찮습니까? 상황 이해되나요? m,n을 여기다 대입했을 때 참이 된다는 건 여기다 대입했을 때 이 결과값이 0이 된다는 의미니까 여기다가 이걸 대입해도 0이 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 대입해도 마찬가지로 0이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식을 쓰면 이 식도 어차피 m,n을 지나간다. 됐죠? 그러니까 m,n을 지나가는 새로운 직선인 건 맞잖아.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을 보고 앞으로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를 겁니다. 괜찮습니까?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늘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내가 K라고 썼지만 K가 1이든 2든 3이든 4든 상관없잖아. 그죠? 어차피 교점을 대입하면 어차피 0 되니까.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K가 1이든 2든 3이든 4든 상관없다고 그랬으니까 K와 상관없이 항상 만족하는 거죠. 우리는 이거를 항등식에서 배웠다고. K와 상관없이 항상 만족하는 식. 항등식이잖아. 이거 K에 관한 항등식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K에 관한 항등식을 우리는 K와 상관없이 항상 만족한다고 배워요. 그죠? 그래서 K에 관한 항등식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기로 했었냐면 K의 개수가 0이어야 되고 상수함도 0이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괜찮습니까? 그게 이거죠. 얘가 0이어야 되고 얘가 0이어야 되고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한다. 괜찮습니까? 두 개의 식을 동시에 만족한다? 교점을 말하는 거다. 괜찮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항등식에서 이야기했던 그 식이 사실은 교점에 관한 이야기였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항등식도 뭔가 새로운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교점에 관한 이야기다. 이겁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문제를 봅시다. 자, 두 직선의 교점과 2,3을 지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중학교 때는 교점을 구했겠죠, 우리가. 중학교 때는 교점을 구했을 거예요. 교점을 구하는 방법은 연립방정식. 그래서 교점을 구해봅시다. 2x 마이너스 y 플러스 6은요. 3x 플러스 2y 마이너스 5는요. 그래서 위에다가 2를 곱하면 4x 마이너스 2y 플러스 12는요.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식을 더하겠죠. 7x 플러스 7은요. x는 마이너스 1입니다. 자, x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확인을 했고, 자, x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다 대입할까? 여기다 대입을 해서 넘어가면은 y는 4가 나오는 거예요. 교점. 됐죠? 그러면 이 점을 지나고 이 점을 지났는데, 그러니까 마이너스 1,4와 2,3을 지났는데, 점 두 개를 준 이유는 기울기를 구하라고 점 두 개를 준 거라고 했죠. 점 두 개가 있을 경우에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 x값의 증가량, x끼리 한 방향으로 빼고 y끼리도 한 방향으로 뺀다. 그래서 3분의 마이너스 1. 기울기를 알고 지나는 점을 알면 이렇게 쓴다. 이 점이 싫다, 난 이 점 가지고 하겠어 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식을 써도 괜찮아요. 어차피 전개하는 똑같다. 이렇게 하는 게 중학교 2학년 방법입니다. 중학교 2학년 방법으로 풀어도 상관은 없지만 새로운 걸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것들을 잘 할 수 있어야 돼. 알겠죠? 계속 옛날 것만 고집하면 안 돼요. 새로운 걸 배웠으니까 새로운 걸 써먹어 봅시다. 자, 교점을 지난다 그랬으니까 교점이 뭔진 모르겠지만 식을 이렇게 쓰면 이 식은 일단 참이 된다. 이거죠.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될 것이다. 교점이 뭔지 몰라. 근데 이게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식인데 2,3도 지났어요. 지난다라는 건 대입하면 참이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대입을 해주면 이렇게 2 대입하면 6, 3 대입하면 6 이렇게. 그래서 7 플러스 7k가 0, k가 마이너스 1. k가 마이너스 1 집어넣고 식을 정리해주면 답이 됩니다. 괜찮나요? 이 정도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717번 마찬가지. 자, 717번에서는 직선은 K와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점 P를 지난다. 여기서 K와 관계없이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K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K가 있는 애와 없는 애를 구별해야 되죠. K가 먼저 없는 애, 이렇게. 그 다음에 K가 있는 애,
이렇게. 그래서 K와 관계없이 일정한 점을 지나간다? K와 관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얘네 둘 다 0이어야 된다. 괜찮죠? 그러니까 이 식이 요거랑 요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 교점을 구하는 거다. 교점은 연립방정식으로 구한다. 괜찮죠?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으면 된다입니다. 자, 뭐 연립방정식은 니네가 하면 되는 거니까 내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719번 마찬가지죠. 아, 이거는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풀어도 좋고 아니면 그냥 점을 구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시키는 대로 한번 풀어보자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4x 플러스 3y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k의 x 플러스 4y 마이너스 7은 0 이렇게 식을 쓸 수 있어서 이거 좀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k는 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직선과 수직이다. 수직이라 그랬으니까 x의 개수의 곱 그리고 y의 개수의 곱 더한 게 0이어야 된다. 이렇게 k값 정해주는 거죠. 괜찮습니까? a의 a' 더하기 b의 b'이 0이다. 이걸 만족하는 k를 찾은 다음에 여기다 넣고 식을 정리해주면 됩니다. 됐죠? 이게 고등학교 방법인데 글쎄 나는 이 문제는 고등학교 방법보다는 중학교 방법이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한다. 먼저 4x 플러스 3y 마이너스 5는 0. 자, 여기 양면에 4 곱할게요. 4x 플러스 16y 4, 7, 28 뺀다. 그러면 마이너스 아이씨 숫자가 안 깨끗하네. 13y 플러스 23 이렇게 되나? 그냥 이 방법으로 보세요. x, y 숫자 좀 이쁘게 나올 줄 알았다. 내가 계산 잘못한 거 없지 이거. x, y 숫자가 더러우면 안 좋아요. 알겠죠? 좌표가 이쁘게 나와야지 문제가 쉽게 풀리는 거야. 알겠죠? 좌표가 더러우면 풀지 마라. 자, 그러면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일단 내가 풀어준 예제 문제 새로 한번 싹 다 풀어보고 그 다음에 유제 문제도 다시 한번 더 풀어보고 이해가 됐다, 괜찮다 하면은 뒤에 있는 필수 확인 문제 풀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죠? 자, 한 10분 쉬었다가 시작합시다.